형님 요새 카페에 분쟁이 좀 있던데 억하실 건가요? 근데 싸우는 것도 봐봐. 싸우는 것도 봐봐요, 여러분. 바지핏이 조금 별로인데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지핏이 뭐가 별로죠? 하면 이제 밑에서 이 브랜드는 조금 가지 않았나? 하면은 아니거든요. 아직 이 브랜드 얘기하거든요. 롤 싸움 봐봐. 롤 싸움이 약간 이런 느낌이면 우리 카페 그런 건 어떤 느낌이면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가요. 내일 출국 내일입니다. 내일 파리 출국해요. 아침 10시 반 비행기. 파리 도착하면 파리 시간으로 오후 5시. 킥 예약하셨어요. 킥 예약하셨으면은 그 와인은요 거기 있어요. 그 하우스 와인이 있거든요. 하우스 와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우스 와인이 그 페어링이 다 잘 되는 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나 너무 맛있게 먹어서 꼭 추천하고 싶더라고. 공격수 셰프님과 팬미팅 했죠. 제가 엄청 좋아하니까 또 요리 유튜버분들. 저는 그러니까 먹는데 바로 앞에서 오픈 키친에서 요리하시거든요. 근데 부끄러워서 그쪽을 못 보겠는 거야. 약간 내가 계속 여자친구가 이쪽에 앉았는데 내가 이러고만 밥을 먹으니까 여자친구가 좀 보라고 좋아하면서 왜 말도 안 걸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되게 팬인데 보고 왔다. 인사하고 뭐 어떤 일 하시냐. 그래서 뭐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한다. 그때 유튜브 뭐 하세요? 그래서 패션 유튜브 한다. 그때 이제 구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패션하게 생겨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파리를 내일 가고요. 체크 셔츠는 제가 파리 갔다 와서 설 연휴 다음날 뭐 이쯤에 나올 것 같아요. 체크셔츠 살짝 보여드릴까요? 완제품이 나왔는데 그 체크셔츠를 입고 하죠. 체크셔츠를 입고 하지. 이거 후드 입고 하는 것보다 체크셔츠를 입고 올게요. 잠시만요. 거울에 비춰서 나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사이즈 미디움입니다. 되게 레귤러하게 했어요. 셔츠는 오히려 더. 팬츠는 조금 여유가 있게 했고 셔츠는 조금 더 레귤러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이런 작은 글라인 체크 셔츠, 이렇게 잔 체크 셔츠 계속 찾고 있었어가지고 워싱도 돌렸고 해가지고 약간 파자마 느낌 나고 되게 편하게 이거 이제 파리 가서 좀 입고 다니려고 저기 르메르 브이넥 니트랑 같이 넣어놨고 그렇게 입으려고 이제 파리에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레귤러하다기보다는 똑한 느낌이에요. 똑한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온 걸 보시면은 소매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이게 똑한 느낌이에요. 똑. 여기 어깨에 똑, 소매도 똑, 기장도 똑. 그래서 뭐 넣어 입거나 이렇게 입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저걸로 빼서 그냥 이렇게 바지 안에 입고 편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라고 만든 거거든요. 이 셔츠 자체를. 단추나 이런 것도 막 일부러 막 자개나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자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완전히 그냥 뭐 이것도 나쁜 단추는 아니에요. 나쁜 단추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단추들도 쓰고 포켓도 좀 깎아서 빅 포켓을 이렇게 넣고 해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툭 걸치고 다니실 수 있는 봄에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셔츠는. 뭐 옷에 대한 얘기, 레이트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만 할까요? 오늘 주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내일 저희가 파리를 가지 않습니까? 내일 파리를 가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유튜버가 왜 파리에 가는가?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어쨌든 생산자의 입장으로는 제대로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 전에 누워서 2-3시간씩 이렇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해야 하거나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이 요새 그런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 그런 시기를 조금 겪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사실 이거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영상으로 그 함준수 영상 중에 외로움에 관하여라는 영상 아시나요, 여러분? 함준수 영상 중에 외로움에 관하여라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딱 준수가 카메라 각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40분 동안 떠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로 하려다가 이제 요거를 근데 내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 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촬영을 하는 대신에 이제 라이브를 킨 거죠. 그래서 일부의 주제, 우리의 패션은 어떻게 성장할까?
인데 패션이 어떻게 성장할까가 방법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의 패션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었던 여러분들의 패션력을 성장시켜준 뭔가 원동력이라던가 계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어쨌든 신년이고 요즘에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5년 전 오랜만에 결혼식장 가는 김에 옷 잘 몰라서 명품으로 힘 좀 줘서 입었는데 중국인 같다는 말 듣고 각성해서 옷질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고 입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옷 못 입었는데? 라는 그걸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 내가 뭔가 패션에 더 진심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음악하고 있는데 하우님이 예전에 시청자분 피드백 드릴 때 삶의 패션이 녹아들어 있고 이거 가면서 더 멋있어질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드렸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일치시켜서 입었더니 음악도 덩달아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외적인 요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놓여진 것들, 삶과 연결되는 것들, 내가 즐기는 취미의 옷을 결부시키면서 뭔가 덩달아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드리면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엄청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스스로 맨날 말하죠. 저는 저를 멋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의 그런 패션이나 옷적인 거를 성장시킨 거는 뭔가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등감. 타인으로부터 받는 그 열등감의 순간에 저의 패션이 뭔가 껑충껑충 그 다음 스텝을 밟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옷을 좋아했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옷이라는 거를 내가 입는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입는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패션을 좀 빨리 접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브랜드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내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애들이 이런 브랜드 모르는데 나 입고 다니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배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감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패션을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가 아니라 진짜 멋있다, 근데 나도 똑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저렇게 녹아드는 느낌이 안 들까, 이런 생각 들의 열등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억지로 좋은 작품도 많이 봐보려고 하고 재미없는 쇼도 막 봐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 같은 것들도 오히려 좀 비주류 같은 것들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의 열등감이 저를 그쪽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때도 점점 더 이렇게 됐고, 사실 스타일리스트 일을 시작하면서는 더 심했죠.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옷, 브랜드, 아이템으로서 저 사람이 저 아이템을 왜 고르는지에 대한 그 눈을 조금 뺏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눈. 왜 내 눈에는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 이게 저 사람 눈에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입혔을까? 그 과정을 조금 쫓게 된 거죠. 생각을,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주변 사람, 나보다 멋있는 사람, 멋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스타일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항상 도처에 있거든요.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굴 보면서 멋이 없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뭔가 저의 메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굴 보면서 멋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멋있진 않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점을 찾아내고 내가 거기서 부족한 점,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열등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이거를 성장시킨 게,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느끼면서 계속 조금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리를 가는 이유도 사실 똑같습니다. 파리에 가서 사실 쇼를 보는 거 너무 좋고, 올해 이어 FW에 나온 아이템들을 미리 보는 것도 너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좋지만, 이제 어쨌든 생산자의 입장이 됐잖아요. 생산자 입장이 되니까 이번에 파리 쇼룸에 가서 걸려있는 아이템들, 이어 FW에 나온 아이템들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느낄까.
왜냐면 생산자의 입장이 아닐 때는 입는 사람이니까, 소비자니까 입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드는 사람도 보게 되니까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이랄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기를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나는 진짜 멋있어. 나 진짜 개간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멋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멋있다라고 사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면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높아진 시야에서 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또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또 성장을 해나가고. 저는 제가 곰곰이 되돌아봤더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위에 조금 의견을 읽어볼까요? 저는 의식주를 매우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 입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것을 진짜 점점 깊게 좋아하기 시작했다. 옷으로 뭔가 자신을 꾸미고 이랬대. 놀림받던 저를 가려줄 때 자신감이 생겨서 죽어라 옷만 보고 입어다니는 제 자신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대학교를 그만두시고 스테이즈부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뭐랄까 성장의 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떻게 조금 라이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메이킹에 관심을 두고 하고 있지만 패션 관련된 것 때문에 좁아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애티튜드 자체가 꾸미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골든스미스 같은 예술대 학생들의 졸작도 찾아보고 최근에 여러 지역의 식물원이나 사찰 같은 곳들에 가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메이킹에 관심을 두다 보면 오히려 더 좁아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좁은 것과 뾰족한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계속했는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뾰족해지려면, 연마가 되려면 주변 것들도 잘 버려내고 붙여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죠. 형님 요새 카페에 분쟁이 좀 있던데 어떡하실 건가요? 사실 최근에 제가 그 데미안 라이스 내한 공연을 봤거든요. 데미안 라이스 내한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근데 데미안 라이스 내한 공연을 딱 보고 나왔는데 그 DM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인스타 DM이 와 있었는데 대장님 카페에 글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뭐 카페에 뭐 사건 생겼나? 이거 딱 그 링크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글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뭐 보면서 얘기를 해봐도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 이 글인데요. 여기 이 카페는 하오햄이 딱 관리 따로 안 하시나요? 하오햄 자주 챙겨와서 카페도 자주 보고 있는데 유독 여타 패션 카페에 비해 여기가 날이선 댓글이나 예의 없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네요.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쿨, 툭, 고즈넉 뭐 약간 이런 것들의 뭔가 룩이 클로나가 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나 봐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자면 카페 관리를 하기는 해요. 어떤 것들을 관리하냐, 광고 글들은 제가 지워요. 광고 글들 뭐 가끔씩 올라오는 도배 글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지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잘 드리지는 않지만 카페를 통한 그런 프로모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카페를 통한 프로모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카페가 상업성을 띠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일정료의 뭐 금액을 내고 배너 광고 같은 걸 띄우고 이런 식의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또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저희 카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글을 자주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만 올리지 않거든요. 인스타에도 올려. 그러니까 인스타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팔로워가 뭐 10,000명 안 되고 이런데 멋있는 사람들이 팔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파급력이 어쨌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가 있는 거죠. 이 카페도 하지 않고 제 유튜브도 보지 않지만 인스타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좀 멋있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카페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예전에 뭐 보너파이드나 여타 커뮤니티에 다 똑같겠지만 커뮤니티가 가지는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 왜냐면 여러분의 커뮤니티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커뮤니티거든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룩이 겹치거나 지금 뭔가 스타일의 과도기에 있어서 초기 부분이기 때문에 클론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고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저희 카페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입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사실 그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는 브랜드가,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아직 시장에 많이 없어요. 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카페 분들이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른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겹쳐 보이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글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말을 조금 세게 한다라고 느끼는 파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옷하는 사람들 예민하거든. 이 사람의 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는 좀 별론데? 를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걸로 나오는 거야. 좋은 스탠스는 아니지만, 좋은 스탠스는 아니에요. 근데 원색적인 비판이 아니면 저는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감한 발언일 수 있죠. 몇몇 분들이 마이너한 브랜드 말고 소비하는 게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글에 보면 좀 꺼려진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나만 아는 브랜드, 나만 입을 수 있는 브랜드 모르는 사람들 외모 이랬는데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때의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써 뭔가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비판은 저도 제재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의견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댓글의 대상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댓글을 쓰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개성이 센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날이 서거나, 날이 섰다기보다는 예민한 댓글들이 많죠. 조금 예민한 글이나 예민한 댓글들이 많은데 뭔가 하나의 성장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인 거죠. 저희 카페도 그렇고 지금 이 패션의 과도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싸우는 것도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긴 거야. 여러분, 우리 동년배 아니면 조금 어린 남자애들이 뭘로 싸워요 보통?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싸우면서 뭐 어머니 건강하시냐, 아버지 건강하시냐, 아니면 뭐 술 먹고 싸우거나 이러잖아요. 저희 카페 봐봐요. 바지핏이 조금 별로인데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지핏이 뭐가 별로죠? 하면 이제 밑에서 이 브랜드는 조금 가지 않았나? 하면은 아니거든요. 아직 이 브랜드 기획하거든요. 얼마나 소녀스러워요. 롤 싸움 봐봐. 롤 싸움이 약간 이런 느낌이면 우리 카페 그런 건 어떤 느낌이면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이 20, 30, 40 가까이 되는 남자들, 옷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약간 꼬집고 할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센시티브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토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글에도 댓글에 보면 뭔가 생산적인 톤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지, 뭐 싸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저 글을 보고 댓글들을 좀 봤을 때 뭐 너무 원색적인 비난은 제재를 해야죠. 갑자기 옷 입은 거 올렸는데 병신 크크 이러면 그거는 제재를 해야지. 그거는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색적인 비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병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고즈넉, 감독, 쿨 이런 브랜드들 미니멀한 것만 입네, 이게 패션 이러면 님 근데 이런 덜어내는 것도 뭔가 제가 생각하는 뭐고요? 아 그래? 근데 나는 더 하는 게 뭐 덥고 뭐 하는데? 그럼 님이 생각하는 그건 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할켜? 그러면 제가 생각한 뭔 이건데요, 님은 좀 별로인데 크크 한번 꼬집어? 그럼 여기서 또 그거는 님의 생각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패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할켜?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으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카페에 들어와서 봤을 때 정말로 여기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구나, 그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저희 카페에 어쨌든 최종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좀 더 인사이트를 나누는,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야? 자, 내일 이제 파리를 가는데 파리 가서 입을 청자켓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르지엘라 아티저널, 로에베, 브로큰 엄벨라 재팬 벨리의 콜라보입니다. 뭐 여태까지 많은 콜라보를 하신 대표님들이 다 계시지만 가히 여태까지 했던 콜라보 중에
가장 잘 나온 아이템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소매가 이게 이제 일본 체크원단에 썼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실수로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넣는 원단을 골라서 테스트 2개를 봤는데요, 약품워싱을 하는데 색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약간 버건디 컬러가 도는 체크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오케이, 저희 이걸로 갑시다 해서 소매가 이 컬러가 됐고, 요거는 이제 소매뿐만 아니라 요런 데까지도 다 사양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안쪽까지 이거 샘플이라 조금 막 뭐 이렇게 써있긴 한데 다 여기 안에까지 사양을 넣어놔서 이제 샘플 나왔다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펴져 있는 거예요, 옷이. 근데 책상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에? 이게 맞아요? 물론 원단이나 이런 거 다 저희가 골랐어요. 워싱 테스트 본 원단들 사이에서도 고른 게 이 원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다. 옷질의 권태기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옷질의 권태기가 오는 이유가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주체가 돼서 권태기를 느끼는가, 아니면 시장이 지체가 돼서 내가 권태기를 느끼는가, 이거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고 해서 권태기인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서 권태기인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두 가지 모두 저는 느끼지 않은 게,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권태기를 느끼면 옛날 옷들을 꺼내서 입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옷들, 한 2, 3년 전에 샀다가 가지고 있었던 옷들, 그랬을 때에 뭔가 좀 해결이 되는 거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옛날 걸 보죠 또. 그래서 이제 좀 패션이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권태기를 느낀다는 얘기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예전에 나왔던 걸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앞에 걸 만들고, 근데 또 앞에 거를 보다 보니 또 여기를 보고,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레이드나 이베이나 뭐 메두카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기도 하지만 항상 센스나 뭐 딥토나 도버스트리트 마켓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봐줘요. 왜냐면 여기 것만 보다 보면은 여기 것만 예뻐 보이는 그 지점이 오거든요. 요즘 뭐 진짜 볼 거 없네. 근데 또 이쪽 보다 보면은 이제 또 여기를 안 보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의식을 하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죠. 그런 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오택이 오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이건 본질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돈이 없어서 오택이 오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었던 시절에 옷을 보면 좀 짜증이 났거든요. 내가 예쁜 옷을 보고 있는데 저거를 사지 못한다는. 뭐 다 똑같아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지갑에 100만 원 있을 때의 옷을 보는 기분과 내 지갑에 10만 원 있을 때 옷을 보는 기분이 달라요. 근데 같은 옷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내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옷을 삼으로써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보고 생각하는 거에 주안점을 둘 건지. 물론 그렇게 해서 사는 행위까지 이어지면 굉장히 좋지만, 근데 어쨌든 사고하는 행위까지만 가더라도 돈이 없다면,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 돈이 없는데 못 사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사는 거 중요해요. 옷을 사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 패션적으로 경험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오그라들게 말하면 뭐 그게 어떤 옷이 되었든.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경험에 대해 투자해야 될 그 돈의 가치가 좀 높은 시기이긴 하죠. 환율도 그렇고. 프라다를 사며 프라다 신발을 구매하며 소피부아이 팔찌를 구매하며 프랑스에 가서 좀 제대로 찍어보려고 요거를 샀습니다. 요걸 샀어요. 이 기가 막히더라고. 석종님이 이제 저한테 강력 추천했어요. 아예 다른 기계다. 저거는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계다. 이거를 표현할 단어가 없다. 제가 이번에 이걸로 열심히 찍어오겠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거의 512기가를 들고 가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재밌게 찍어오겠습니다.